시험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내용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요, 파일 이름 그리고 파일 저장 규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저장해 볼게요. 한글 프로그램 실행한 상태에서 빈 문서 열려 있죠.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습니다. 그 도구 클릭하세요. 단축키 Alt S키입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하라고 지시되어 있죠. 파일 이름,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인데요. 실제 수험번호 있다면 수험번호 사용하고요. 없다면 저처럼 가짜로 숫자 8자리 만들어 사용하고요. 자신의 이름을 직접 지정해서 저장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파일 형식,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 정확히 지켜줘야 합니다. 한글 문서가 아니고요. 한글 표준 문서 확장자 HWPX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의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혼자 살펴보고요. 답안 작성 요령의 내용들, 공통부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색상 적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 아래쪽에 있는 용지 여백 설정이 있는데요. 먼저 F7키를 눌러보세요. 용지 종류 A4, 그 다음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지 여백이 세로로 4개, 가로로 2개, 제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지시에 되어 있는 그대로 수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세로로 4개 있죠. 그거를 먼저 설정할게요. 여기는 모두 다 10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11 지정하고요. 제본은 0 상태로 설정 눌러주세요. 화면이 조금 더 넓게 보여지는 것 확인이 되는데요. 보기가 다르다면 저하고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쪽 윤곽이라는 것, 이게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머릿말하고 그 다음 쪽번호 같은 게 확인이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폭 맞춤으로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폭 맞춤 해놔야지 화면 최대한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화면 우측 하단에 쪽윤곽 그리고 폭 맞춤, 쪽 맞춤 이런 거하고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제가 화면 확대 축소도 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기는 어떻게 하든 감점사항 아니니까 여러분이 보기 편한 것을 선택해 작성하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움직여도 화면 확대 축소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중요한 내용 중에 페이지 구분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해당 항목 0점 처리된다고 나와 있죠. 먼저 페이지를 나누는 기능은 쪽 도구 여기로 가면 되는데요. 쪽 나누기,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있습니다. 둘 다 쪽, 구역을 강제로 나누는 기능이에요. 어떤 걸 사용하든 감점되진 않는데요. 쪽 나누기에서 1에서 3페이지로 강제로 나눈다면 그거는 나중에 쪽 번호 지정하는 게 3페이지에서 있는데요. 그때 쪽 번호가 다르게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구역 나누기 사용해서 페이지를 나눠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동 채점에서 나중에 쪽 나누기에서 감점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무시하세요. 구역 나누기도 3페이지로 제 설명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감점이다? 역시 무시하세요. 제 설명대로만 했다면 감점, 나중에 수작업 채점에서 예외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서 기능평가 1 있죠? 여기에는 문제번호 1번, 2번 번호를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1점 엔터키 3번 누를게요. 2점 엔터키 3번 이렇게 눌러줄게요. 다음으로 구역 나누기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2구역이죠. 2페이지. 여기에는 기능평가 2에 해당하는 거 3번, 4번이에요. 3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해주세요. 3페이지에서 바로 이제 1페이지로 넘어가지 말고요. 3페이지에서 먼저 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지에서 4번 문제에서 만드는 것 중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의 하이퍼링크 지정을 어디로 해라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평가의 제목에 만드는 책갈피 여기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해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제목을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줄에 제목을 입력하고요. 제일 첫 번째 칸 자 앞에다 클릭해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책갈피 만들 건데요. 입력에 가서 책갈피란 도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책갈피 이름은 자율주행 이렇게만 놔두고요. 넣기를 해주세요. 만든 후에 화면에 아무 변화 없는데요. 보기 도구에서 조판부로 가면 이걸 체크를 하면 책갈피란 조판부 만들어진 거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혹시나 이름 틀렸다면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같은 거 하나라도 잘못했다면 수정해서 확인 누르면 이름 수정돼요. 조판번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보기 때문에 여기는 체크 해제하고 보도록 할게요. 이제 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번호 써있는 줄에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요. 각각의 답안들은 아래쪽에 빈 줄에서부터 내용을 입력해 주고요. 다음 번호하고 사이에는 한 줄 이상의 빈 줄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마다 조건 출력 형태, 그런 형식으로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 보이는 내용들 모두 입력하고요. 표나 차트 같은 거 모두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 놓고 첫 번째로 보이는 영문 문장들 있죠. 두 줄에 걸쳐 있는데 엔터키 누르지 않고 단어 사이 띄어쓰기만 구분해서 대소문자 구분에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줄 끝에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한 칸만 띄워서 다음 단어 나오도록 그렇게 두 줄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강의 잠시 멈춰놓고 내용 입력하고 다음 설명 듣고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제 다음 줄 엔터키 눌러서 바로 다음 줄에 한글 내용 또 두 줄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른 곳에 문단부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다면 시험에선 실수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보기에서 문단부 이거 체크를 해놓고 보도록 하세요. 이제 4개 줄, 2개 문단이죠. 이거를 블록 설정해 주고요. 위에 번호줄, 아래 빈줄 여기는 블록 설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4개 줄 블록 설정하고 F6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목록에 저희가 만들 거 보이지 않고요. 다른 것들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스타일 목록의 제일 하단에 왼쪽에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새 스타일 이름 조건에 1번에 지정되어 있죠. 그 이름을 소문자로 이렇게 입력하세요. 영문 이름은 지시 없기 때문에 여기엔 입력하지 않고 빈칸이고요. 스타일 종류 글자로 선택하면 문단 모양 조건 2번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문단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단 모양 버튼 클릭하세요. 조건에 2번에 지정되어 있는 문단 모양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이죠. 그러면 여백의 왼쪽 값 15 입력을 해주세요. 단위인 포인트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클릭하면 다른 단위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알아두고요. 이제 간격의 문단 아래 값 이거는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으니까 10 입력.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글자 모양 클릭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언어 대표 상태에서 먼저 설정할 게 있는데요. 크기, 장평, 자간 이거는 언어 대표 상태에서 설정합니다. 기준 크기는 글자 크기예요. 10포인트니까 바꿀 필요 없죠. 장평값 이거는 95%로 바꾸고요. 자간 값은 5%로 바꿔놓으세요.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것 이 목록 열어서 한글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글꼴 함초롬 바탕되어 있는 걸 블록 설정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있죠. 도둠 또는 돛까지만 입력해도 도둠 글꼴 나타날 거예요. 정확히 도둠 써있는 이 글꼴을 마우스로 클릭해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언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다시 영문으로 바꿔놓고요. 이번엔 글꼴 굴림으로 되어 있죠. 다시 글꼴 블록 설정한 다음에 굴 또는 굴림 입력한 다음에 굴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설정을 하고 이제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문단에 이렇게 글자가 적용되어 나타나고요. 스타일 이름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파일 저장하면 아래쪽 파일 이름이 검정색으로 바뀔 거예요. 1번 문제는 점수가 50점이었죠. 2번은 100점인데요. 표를 만들고 차트 만들고 그래서 각각 50점이 배점되어 있겠죠. 2번 아래 빈줄에서 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그리고 표 써있죠. 그 위에 표도구 아이콘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표 만들기에선 줄 칸이 있고요. 크기 지정 기타가 있는데요. 크기 지정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이 설정 값은 나중에 3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할 거예요. 줄과 칸 개수는 세어보세요. 출력 형태 보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줄 개수는 5줄이고요. 칸 개수는 6칸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커서 깜빡이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모든 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위에서 글꼴 지정하는데요. 한 컴 글꼴로 되어 있다면 모든 글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지 사용한 글꼴들 도둠, 굴림, 궁서 같은 게 여기 목록에 나타나요. 한 컴 글꼴이 아닌 윈도우 글꼴이라 한 컴 글꼴이 선택되었다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궁서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궁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궁까지만 입력했다면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고요. 궁서 입력을 다 했다면 글꼴 이름 그냥 엔터키 누르면 궁서가 선택이 돼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2번에 정렬, 문자, 숫자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문자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인데요. 표 전체를 먼저 문자 정렬인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르면 블록 해제되었죠. 이 안에 내용들 먼저 모두 다 입력을 해보세요.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내용들 보이는 것 글자는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텐데요. 저는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곳에 아직 입력하지 않았죠. 필요한 곳만 또는 전체 숫자 나타나는 곳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하면 필요한 곳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에 대한 정렬해야 되겠죠. 위에 연도, 이것은 한글 연 이게 써있기 때문에 사칙 연산하는 숫자에서 제외하고요. 그냥 문자 가운데 정렬 해놓고요. 여기는 숫자 데이터죠. 더하기 빼기 같은 사칙 연산할 수 있는 거요. 그리고 합계, 여기도 나중에 앞쪽의 데이터들 합계해서 여기 나타나니까요. 여기도 숫자 데이터 정렬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도 이것도 숫자인데요.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아래 것만 선택하려고 하면 여기 비어있는 합계 제일 마지막 X표 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도 함께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요.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나중에 여기는 자동 채점에서 정렬이 틀렸다고 나와도요. 수작업 채점에서 여기는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정렬이 어떻게 되었든 감점 예외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 끝났죠. 조건의 3번 셀 배경 면색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노란색 지정하는데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교재에서 문제지도 흑백으로 보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출력 형태 봤을 때 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 있죠. 거기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면색 지정하는 단축키를 알아야 되겠죠. 색깔을 지정하는 거니까 영어로 색, 컬러죠. 그래서 컬러의 제일 첫 글자 C키만 기억하면 돼요. C 눌러주면 단축키예요. 그럼 배경에서 여기 색 있죠. 누르면 면색 바꿀 수 있죠. 테마 색상표 마우스만 가져가면 자동으로 기본에서 네오오피스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 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보통은 기본에서 주로 색상이 출제돼요.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색깔,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거 할 때 기본 색깔인 아래쪽의 색깔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게 출제된다면, 기본에 없는 색이 출제된다면 네오나 오피스 같은 색상표에서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랑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노랑 이것만 보면 여기에도 노랑이 있고요. 아래쪽에 표준색에도 노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RGB 값 숫자 3개 단위 있잖아요. 가운데 색깔 보세요. 표준색의 노랑은 25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랑은 215로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랑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 시험에서는 한글로 노랑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든 감점 처리하지 않습니다. 채점 프로그램에서 다르다고 해도 수작업 채점에서 노랑 제대로 지정했구나 하고 감점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RGB 값까지 지정되어서 시험에 출제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정확히 RGB의 숫자 모두 동일한 걸 찾아서 노랑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한글 노랑만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저는 표준색의 노랑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색깔 노랑으로 바뀌었죠. 이제 표조건의 4번 한글의 계산 기능으로 합계 구하는 거 있죠. 여기 직접 여러분이 계산해서 합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여기에 나타낼 거죠. 아래도 동일하게 그 아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거죠. 그러면 세 개를 같이 이 세 줄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이걸 이용해서 블록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캡션 기능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 위쪽에 캡션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위에 도구 바로 오른쪽에 보면 표 디자인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표 레이아웃이 있어요. 표 레이아웃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가면 캡션이란 도구가 있죠. 클릭하면 위치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선택하면 표 1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이걸 블록 설정해서 바로 출력 형태 보이는 캡션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할 때는 특히 이렇게 띄어쓰기, 빈칸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빈칸 한 개도 한 개 글자에 해당해요. 절대 만들지 않고 띄어쓰기 같은 거 정확히 맞춰 입력하고요. 이제 글꼴 수정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 전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궁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클릭해 지정하세요. 다음으로 이제 선 모양 출력 형태만 보고 지정을 해줘야 되죠. 먼저 표 전체 블록 설정해 주세요. 바깥쪽 테두리 지정해주면 되겠죠. 알파벳 L키 누르는데요. L은 L-I-N-E 라인 선의 약자예요. L키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기억 안 난다면 C키 누른 다음에 테두리 탭으로 이동하면 돼요.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는 꼭 해제하세요. 현재는 상관이 없는데요. 나중에 3페이지에서 작성할 때 그 표에서는 선을 한 번에 두 종류를 지정하기 때문에 꼭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 해놓고 작업을 해야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깥쪽 테두리 지정할게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을 해주세요. 굵기나 색 바꾸지 않습니다. 바깥쪽이라고 했죠? 바깥쪽을 클릭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만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다시 누르세요. 이번엔 종류를 또 이중실선, 위치는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 다음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맨 아래, 합계 아래 비어있는 셀 있죠? 거기 클릭하면 블록 설정되어 나타나죠? 알파벳 L키 누르세요. 대각선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각선 위아래 두 개 있죠? 두 개를 다 X자 모양 나타나게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두 끝이 났습니다. 2번에서는 셀러비 조절 특별히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요. 표 아래 빈 줄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빈 줄은 두 개나 세 개 있든 뭐 상관없어요. 아래는 공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표에서 노란색으로 지정된 셀 여기만 블록 설정하세요. 차트 조건의 1번에 차트의 데이터를 표 내용에서 어떤 거 사용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표에 노란색으로 설정된 데이터를 지정해라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메뉴 가면요. 가로막대형, 세로막대형 이런 것들 나타나죠. 그래서 종류, 조건의 2번에 나와 있죠.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예요.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 그 다음 차트 데이터 편집 있는데 이건 필요 없어요. 바로 닫기 누를게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단축키 P 누르거나 이렇게 메뉴로 클릭해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위치만 바꾸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차트가 표 아래쪽 빈줄 거기로 이동해요. 그러면 차트의 높이는 바꾸지 마세요. 너비만 표하고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데요. 차트의 오른쪽 세로 여기를 잡고 마우스 쭉 드래그 그 다음 마우스 적당히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트의 1번, 2번까지 했죠. 차트의 조건의 3번 제목의 설정이죠. 글꼴 설정이 있고요. 속성 그거는 차트의 테두리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 상자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러면 차트 제목 하기 전에요. 세로축의 왼쪽에 보면 단위가 빠져 있죠. 축 제목이 빠져 있는 건데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추가 있습니다. 축 제목 여기에서 기본 세로하면 축 제목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차트 제목 만약에 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차트 구성 추가해서 차트 제목에 가서 위쪽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먼저 입력을 하세요. 출력 형태의 차트 제목이에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차트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속성, 글자 속성, 진하게 속성 있죠? 클릭, 글자 크기는 12포인트죠? 색은 따로 지시가 없어요. 한글 글꼴, 영어 글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차트의 글꼴 한글로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시험에서 영문 포함된 글자도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복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글, 영어 모두 다 바꾸는 거로 연습하세요. 그래서 한글 글꼴 이거를 먼저 글꼴 지정되어 있는 것 도둠으로 바꿀게요. 돛 또는 그렇게 지정하면 도둠 나타나죠. 그러면 정확히 마우스로 도둠 이걸 목록에서 꼭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클릭해 지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글꼴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돛 또는 도둠 입력해서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만약에 글꼴이 제대로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바로 그냥 제목 편집 들어가서 바로 여기를 확인하세요. 잘못 바뀌었다면 다시 입력해서 마우스로 꼭 목록에서 클릭해 지정하세요.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이 상자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차트 제목 선택되었다고 나오죠. 왼쪽에 첫 번째 도구 그리기 속성 있습니다. 여기에선 채우기 색깔 밝은색 하향이죠.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은 테두리라고만 지정되어 있죠. 어두운 색 이 검정색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선 없음이라고 한다면 이 목록을 열어서 없음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도구인 효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자라는 게 있는데요. 각각 바깥쪽 안쪽 이런 식으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깥쪽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마우스 올리면 이름도 나타나고요. 그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이죠.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 제목 먼저 클릭하세요. 오른쪽 개체 속성에 다섯 번째 있는 크기 및 속성 이 도구 클릭하고요. 글상자 여세요. 그 다음 글자 방향을 가로로 먼저 바꿔 놓을게요.
축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이제 여기도 출력 형태 보고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요. 속성은 보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3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고요. 크기는 10포인트예요. 그래서 한글 글꼴, 영어 글꼴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데요. 먼저 글꼴 도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돗 입력하고요. 목록에서 도둠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다시 영어 글꼴도 돗 입력하고 목록에서 도둠 마우스로 클릭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이제 내용 입력할 건 없고요. 글꼴만 수정하면 되죠. 돗 입력해서 도둠, 돗 입력해서 도둠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설정. 그 다음 가로축도 글자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간 후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돗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 또는 도둠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해 설정. 그 다음에 범례 동일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이번에도 글꼴 동일한 도둠 마우스로 목록에서 선택 영어 글꼴 도둠 마우스로 목록에서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고요. 여기는 테두리가 필요하죠. 테두리 설정은 개체 속성의 범례에서 선 어두운 색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력 형태 보고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부분들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선택했을 때 그림 영역 이 사각형의 왼쪽 바깥에 선이 보이고 있죠. 이 눈금 선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왼쪽에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축 속성에서요. 여기 눈금에 주눈금이 바깥쪽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출력 형태 보이지 않는다면 없음 이렇게 바꿔 놓으면 돼요. 없음 했을 때 0의 값이 여기가 살짝 나와 있다. 다른 데는 없어졌는데 그런 경우 그냥 무시하면 돼요. 버전의 차이예요. 주눈금 현재는 보이기 때문에 다시 바깥쪽 해놓도록 할게요. 만약에 0의 값이 아닌 하이픈 나타나고요. 여기에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범주를 일반이 아닌 숫자로 바꾼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이렇게 하면 0 최소값은 그대로인데 천단위 구분기호만 나타나고요. 다시 범주 숫자 아닌 회계로 바꾸고요. 기호를 맨 위쪽에 가서 없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는 건 동일한데요. 0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 그렇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단위 확인해 보세요. 5,000 단위씩 변경되고 최대값 2만이니까 현재 바꿀 필요 없죠. 만약에 다른 값으로 되어 있다면요. 여기 주 단위 이렇게 클릭해서 값 변경된 값 단위 입력하고요. 엔터키 누르면 여기 적용되고 최대값 여기도 자동으로 바뀌어 나타날 거예요. 최대값도 더 크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체크해서 여기 값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 가로 눈금선들 필요 없죠? 이거는 마우스로 여기 이렇게 클릭해주면 왼쪽과 오른쪽 끝에 선택되었다고 나타납니다.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면 모두 눈금선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 모두 완료되었죠? 이 색상 각각 차트의 색깔은 여러분이 만든 문서하고 색이 다르더라도 감점사항 아니니까 무시하세요. 버전의 차이에 따른 색깔 차이예요.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개체 속성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 여기는 번호가 1번, 2번에서 문제 2개가 출제됩니다. 괄호 1번 닫는 괄호하고 한 칸 띄우세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가서요. 수식에 루트 X 이거 누르면 수식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위쪽에 붉은 상자 보이죠? 거기 커서 깜빡이고 있을 텐데요. 키보드로 입력 가능한 글자는 키보드로 직접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 U죠? 그래서 U는 직접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 첨자가 나타나야 되죠. 첨자 누른 다음에 오른쪽 아래 거 선택 소문자 A를 입력하세요. 첨자 상자 빠져나와야 되니까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 빼기 다시 대문자 U 다시 한번 첨자 세 번째 거 선택해 소문자 B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로 빠져나오고요. 이퀄은 직접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분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 상자에서는 대문자 G 소문자 M 대문자 M 그 다음에 아래 분모 상자 클릭해서 소문자 A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커서가 커지면서 분수를 빠져나왔죠. 빼기 입력하고 다시 분수를 입력해 주세요. 위에 분자에 다시 대문자 M 소문자 M 대문자 M 아래 분모는 클릭해서 소문자 B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요. 이퀄 한 다음에 또 분수네요. 클릭해 지정
다시 분자에는 대문자 M, 소문자 M, 대문자 M, 그 다음 아래 분모에는 숫자 2, 대문자 R 이렇게 입력해주면 끝나죠. 그러면 이제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문서에 삽입이 돼요. 이제 2번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겠죠. 키보드에서 탭키나 스페이스바 몇 번 눌러서 이렇게 띄워주세요. 괄호 2번 한 칸 띄우고요. 다시 수식 편집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위에 상자 여기에서 입력하는데요. 대문자 V 이꼴까지는 그대로 입력하죠. 그 다음 위에서 분수를 선택하고 분자에는 숫자 1, 분모에는 대문자 R 입력하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해서 분수 빠져나오고 이번엔 그 문자 찾아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 지정. 아래쪽엔 0을 입력하고요. 위쪽에는 소문자 Q네요. Q 입력. 그 다음에 가운데 상자 여기는 클릭한 다음에 Q, DQ 이꼴까지는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고요. 이제 분수 선택. 분자에는 숫자 1, 분모에는 숫자 2, 오른쪽 화살표 키로 분수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이번엔 Q, 그 다음에 위첨자네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고 숫자 2, 그 다음 아래 분모 선택해서 대문자 R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숫자 1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러면 넣기를 눌러 빠져나오세요. 만약에 나중에 잘못된 걸 찾았다면 더블 클릭해 들어가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거는 이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동 채점 프로그램은 이걸 보고서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띄어쓰기를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만들더라도 위에는 변화가 없죠. 이런 띄어쓰기가 한 칸이 아닌 두 칸이 입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프로그램 버전 차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하세요. 여러분은 채점할 때 수작업으로 이것들을 출력 형태 나와 있는 문제와 동일한지만 확인해서 틀리지 않다면 감점해서 예외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제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파일 저장할게요. 문제지에 조건이 두 개가 있고요. 출력 형태에선 각각 지정해 만드는 것마다 또 다른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도형, 큰 도형을 만들 건데요. 화면에서 한 번에 보기 불편하니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움직여 화면을 작게 하거나요. 아니면 보기 또는 화면 우측 하단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바 움직여서 화면을 조금 작게 해놓고 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입력 도구로 가면요. 가로 글상자 있고요. 직사각형 타원 이게 있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선택해 4번 아래에서 적당히 만들게요. 개체 속성 단축키 P 누르거나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 가보세요. 먼저 크기 너비는 130 높이는 145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크기 고정 이거는 지시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을게요. 위치는 문제 4번에서 만드는 모든 거는 다 글 앞으로 이걸로 지정해야지 이전에 만든 것보다 앞쪽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선탭 여기는 모서리 여기 부분을 보면 4번 문제에서 현재 만드는 도형은 직각 상태면 되겠죠. 채우기 탭 가볼게요. 3개 면색 지정이 있는데요. 여기도 테마 색상표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색상에 대한 거 조건 2번에 보면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색이 없음 있죠. 이걸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색 서로 다른 색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문제지 흑백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도형이 무슨 색인지 실제 알 수 없죠. 정답 파일에는 어떤 색인지 나와 있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 파일 보고 하더라도 그대로 색 맞출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서 지정하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4번 아래 그리고 위쪽에 나타나는 도형까지 4번 아래에 이 답안이다 해서 이렇게 보여지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가로 글상자 눌러주면 돼요. 클릭 그 다음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게 만들어 놓고요. 너무 작으니까 컨트롤 마우스 휠 움직여서 조금 크게 해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글자 보이죠? 여기 안에다 자율주행 기술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요. 블록 설정해야지 글꼴 설정하는데 그냥 바깥쪽 테두리 설정해도 동일해요. 이 상태로 글꼴 설정하면 되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건 궁서죠. 그 다음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하면 되겠네요. 글자 색은 하향이죠. 여기에서 선택. 그 다음에 정렬이 수평, 수직 모두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요. 우리 항상 가운데 정렬하면 이걸 했었죠. 여러분도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들어가 볼게요. 글상자에는 이렇게 글상자 탭이 있고요. 세로 정렬,
수평 수직 중에 수직 정렬이죠. 이미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잘 봐주면 된다는 거죠. 기본 탭 가서 크기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너비를 100, 높이는 17로 지정하고요. 면색이 빨강인데요. 그거 하기 전에 본문과의 배치, 그걸 앞으로 확인하고요. 이제 선탭, 선탭에서는 모서리에서 모서리, 이 세로 부분에 이 선이 둥근 모양 되어 있죠. 근데 둥근 게 모서리가 아니고요. 이 선이 반원 모양 되어 있죠. 반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 해주세요. 색의 면색 있죠. 여기는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이 도형하고 이렇게 맞췄을 때 좌우,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위아래 이것도 적당히 맞춰주면 되는데요. 맞추는 거 힘들다면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있죠. 그걸 누를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면 커다랗게 또 배경으로 사용하는 도형이 있네요. 그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직사각형 선택,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이번에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크기를 확인해 보면 너비는 100, 높이는 130이네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선탭 이번엔 모서리 부분만 바뀌죠.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놓고요. 채우기 탭, 여기는 색깔 지정이 없으니까 처음에 지정했던 이 뒤에 배경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지정해서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는데요. 조금만 작게 해서 설명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자율주행차 써있는 것, 이거는 글맵시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입력으로 가서 글맵시 써 있습니다. 그 위에 가나다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내용에다가 자율주행차 입력하면 되고요. 글맵시 모양 클릭해 여세요. 이름 나와 있죠. 나비 넥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모양이네요. 마우스로 클릭해 지정. 글꼴, 여기선 글꼴 이름 입력해 지정하지 못해요. 제일 위로 가면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어서 굴림, 궁서, 도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도둠을 마우스로 클릭해 지정하세요. 색상 여기선 지정 못하죠. 설정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해 보면 뒤쪽에 가려져 있는데요. 개체 속성 들어가 볼게요.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가 글 앞으로로 해놔야지 이전에 만든 것보다 앞쪽에 나타난다고 했죠. 크기는 지시되어 있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너비를 50, 높이는 4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여기는 글맵시라 선은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의 면색이 파랑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글자의 색이에요. 그래서 파랑 바꿀 필요 없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최대한 비슷하게 위에 글자랑 비교해서 맞춰 놓으세요. 처음에 자리 배치하는 거 어렵다면 나중에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제대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그림 삽입할게요. 입력으로 가면 그림 있죠. 위에 그림 도구 클릭하세요. 픽처 폴더에 있죠. ITQR에 픽처 폴더로 들어가세요. 아래쪽에 체크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른 거 체크 모두 체크 해제하세요. 문서의 포함만 지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파일, 그림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름만 정확히 확인하세요. 로고 2.jpg죠. 로고 2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클릭해 문서의 포함으로 열기. 그림이 뒤쪽에 또 가려져 있네요.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먼저 기본에서 크기부터 바꾸면 되겠죠. 너비 40, 높이는 35로 바꾸고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해야지 앞쪽에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그림 탭, 여기는 문서의 포함 체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아래쪽에 그림 효과 여러가지 있는데요. 저희는 회색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지정,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회색조 지정하는 거 까먹었더라도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지 말고요. 색상 조정에 회색조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다른 게 지시되어 출제된다면 이렇게 각각 여기서도 수정할 수 있고요. 크기도 여기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앞쪽 이동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저는 그림 위치 맞추려고 이것도 살짝 왼쪽으로 옮겼어요. 이제 여기에는 하이퍼링크 지정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역 나누기 한 다음에 3페이지에 제목을 먼저 만들고 책갈피 이것까지 만들어 놨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하이퍼링크를 누르고요. 연결 대상에 한글 문서 누르고 현재 문서 보면요. 저희가 만들었던 책갈피 이름 나타납니다. 선택 넣기 해주세요. 다시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 이렇게 해보면요. 하이퍼링크 지우기하고 열기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이퍼링크 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책갈피가 있는 위치로 커서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만들었으니까 아래쪽의 것들 순서대로 만들면 되겠죠. 먼저 1, 2, 3번 타원보다 뒤에 있는 직사각형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입력으로 가서 직사각형 선택해 마우스 드래그 만들어 놓을게요. 개체 속성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너비는 10에 그 다음에 높이 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과의 배치도 글 앞으로 선탭 여기는 직각 되어 있고요. 채우기 탭 여기에 면색에 대한 지시가 다른 것과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1, 2, 3번 뒤에 있는 3개 도형이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에요. 그런데 각각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 색깔 지정하는 거는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적당하게 그냥 하나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쪽에 타원 만들도록 할게요. 타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실행 숫자 1 입력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 지정하세요. 글꼴 바꿀 수 있죠. 여기에는 굴림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맞춰 놓으세요. 개체 속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 탭에서 지정된 크기 너비 15 높이 15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선은 바꿀 필요 없겠죠. 채우기 탭 갈게요. 여기 색깔은 하향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위치만 적당히 떨어져서 여기 간격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저도 적당하게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이제 옆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만들면 되겠죠. 최대한 비슷한 너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글자 입력했을 때 두 줄로 넘어가면서 상자가 커지지 않게 해야 돼요. 글상자에서 크기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어요. 그러면 가로 글상자 선택하고요. 크기, 위치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시작해서 오른쪽 끝에 대충 어느 정도까지냐 한 이 정도까지 해도 되겠죠. 마우스 놓아주세요. 이 안에 글자 입력을 해볼게요. 화면 좀 크게 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내용 있죠? 입력을 해보세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할 수 있죠? 글꼴 지정된 것 궁서로 입력하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맞춰놓고 개체 속성 들어갑니다. 크기에 대한 지시는 없다고 했어요. 여기선 바꿀 필요 없습니다. 선택 가주세요. 선 종류가 점선 또는 파선이죠. 그래서 여기 파선 선택하도록 할게요. 직각 모서리 부분 바꿀 필요 없죠. 그대로 놓고요. 채우기 여기는 색 없음이니까요. 색의 없음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이제 3개 도형 같이 선택해서 아래로 수직으로 딱딱 내려오면서 같은 간격으로 복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컨트롤 키 누르고 또는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클릭 그러면 3개만 선택되었죠. 이제 수직으로 복제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면 마우스 포인터에 더하기 표시 나타나죠. 그러면 이걸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 너무 넓게 하면 아래에 공간 없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만 이렇게 띄워 놓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다시 한번 적당하게 비슷한 간격이 되었다 하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이제 숫자 2번 3번 해놓고요. 옆에 내용도 수정하세요. 이제 수정했다면 아직 안 한 거 있습니다. 1번 뒤에 있는 직사각형 이거는 임의의 색 했는데요. 이게 아래쪽에 2개 더 있죠. 이걸 각각 다른 색깔 지정해야 돼요. 2번 뒤에 직사각형 여기는 개체 속성 들어간 다음에 면 색깔 첫 번째 지정한 것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 설정. 3번 뒤에 있는 직사각형 선택해 개체 속성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1번 뒤에 2번 뒤에 있는 직사각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선택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치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수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모두 끝났다면 이제 파일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이제 다시 보기는 좀 크게 볼게요. 폭맞춤 상태에서 이제 3페이지 내용 작성하도록 할게요. 3페이지는 점수도 200점이고요. 내용도 가장 입력할 게 많죠. 그래서 시험에서 3페이지 내용을 제일 먼저 작성해도 돼요. 그런데 작성할 때 먼저 내용들 다 입력하고요. 나중에 지정된 것 각각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 아래 내용들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혁신 뒤에 커서 놓고요. 엔터키를 한 번, 2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목 아래는 항상 빈줄 1개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는 해서 최라는 글자 이게 2줄에 걸쳐 있죠. 이거는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입력하다 보면 교통사고 바로 뒤에 영문자 A, 원문자 이렇게 글자가 나타납니다. 좀 작은 글자죠. 그거는 각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먼저 그냥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고 그 뒤에 커서를 두고요. 바로 각주 만들기 할게요. 입력에 각주 있습니다.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본문 아래쪽에 각주가 나타났는데요. 번호 아직 무시하고요. 그냥 내용만 먼저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했다면 이제 원문자 A 이걸 바꿔야 되겠죠. 여기 번호 모양 해서 아래쪽에 가면 이제 원문자 ABC 있죠. 이걸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방금 전에 보였던 것처럼 이것처럼 1에서 닫는 괄호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된다면 그럴 때만 각주미주 모양 들어가서요. 번호 모양을 이렇게 바꾸고 뒷문자 장식 닫는 괄호 그런 식으로 또는 마침표 또는 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추가로 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빠르게 그냥 이걸로 지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각주 구분선 있죠. 이것도 5cm 지정되어 있는데요. 구분선 길이 5cm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값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용자 누르고 이 값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료했으니까 닫기 누르면 커서가 원래 그 위치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띄어쓰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띄어쓰기 한 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띄어쓰기 한 칸하고 다음 내용을 또 쭉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절감에서 한자 변환이 있죠. 한자 변환 일반 텍스트니까 바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절감 바로 뒤에 커서 있는 상태로 한자 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출제되어 있는 글자 단어 있죠. 그걸 찾아서 이렇게 선택하면 글자 크게도 보일 수 있죠. 입력 형식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상태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을 또 마저 입력을 하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대에서 또 한자키 변환이죠. 바로 여기에서 한자키 누르면 또 나타나죠. 한 개밖에 없네요. 그대로 바꾸기 눌러주면 되죠. 다음 내용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한 개 문단으로 그대로 입력을 한 거예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빈줄 없이 입력하는데요. 자율주행 여기에서 자 앞에 아랫줄과 비교해보면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10포인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요. 들여쓰기 지정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감점이 계속 발생되겠죠. 들여쓰기 지시 안 된 곳에 계속 들여쓰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범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ITQ 한글 시험에서는 스페이스바 두 칸에서 들여쓰기 10포인트만큼 띄어쓰기를 해놔도 그게 들여쓰기 한 것처럼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나, 두 개, 스페이스바 두 번 누르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까지 마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나중에 여기는 문단 첫 글자 장식할 거고요. 바로 두 번째 긴 문장, 여기는 앞에 들여쓰기로 스페이스바 두 칸을 했습니다. 이제 엔터키를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이제 중제목 첫 번째 거 나타나는데요. 위에 빈 줄은 꼭 한 개가 중제목 위에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를 눌러서 문자표 들어가세요. 문자표에 어느 탭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같은 글자만 찾으면 되는데요. 이번에 찾을 별 모양 찾으면 되겠죠. 별 모양이 여기 있네요. 클릭해 지정하고 넣기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중제목 내용 마저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중제목 아래 내용은 빈줄 없이 바로 아랫줄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요. 총 6개의 줄이 나와 있는데 맨 앞에 글자가 가점, 그 아랫줄은 원문자 가, 원문자 나 그런 식으로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거는 지시사항을 보면은 문단 번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번호는 아직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식으로 앞에 번호 없이 각 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총 6줄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엔터키를 다시 한번 눌러서 두 번째 중제목 만들도록 할게요. 컨트롤 F10키를 눌러주고요. 별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넣기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 한 칸 하고요. 중제목 내용 마저 입력해요. 그 다음 엔터키 누르고 또 빈줄 없이 바로 아랫줄에서 표를 만들 텐데요. 표는 몇 줄 몇 칸인지는 직접 세어봐야 되죠. 그래서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의 표 위에 표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크기 지정과 기타 설정해 놓은 건 바꾸지 않는다고 했죠.
줄 개수를 세어보니까 이번엔 5줄이고요. 칸 개수를 세어보면 셀 합치기 한 거 모두 무시하고 세어보는 거죠. 그래서 칸 개수는 4칸이 되겠죠. 이제 만들기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에 글꼴 설정 미리 설정해 놓도록 할게요.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 다음 가운데 정렬까지는 미리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앞쪽의 내용들, 이 첫 번째 열, 이 내용들만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글꼴 설정도 되었기 때문에 너비 조절 어느 정도 해도 되는지 알 수 있겠죠. 100% 완벽하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게 두 줄로 바뀌지 않도록 그 정도 너비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옆에 특징에서 아래쪽에 또 2열 내용들 입력을 해보세요. 이제 여기 입력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작게 조절해서 최대한 2, 3열의 데이터들, 내용이 길죠. 이게 한 줄에 걸쳐 나오도록 그렇게 너비를 충분히 만들어 놓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요. 여기 긴 줄 내용 입력하지 말고요. 이 4열의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그런데 입력하기 전에 보면 여기는 셀 합치기 하는 게 보이죠? 여기 2행, 3행 여기를 셀 합치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4행, 5행 여기를 셀 합치기 해줘야 되겠죠. 이제 여기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너비 조절을 이 왼쪽에 세로 테두리 잡고 움직여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맞춰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데이터 충분히 이제 입력할 수 있겠죠. 이제 모두 입력이 끝났습니다. 너비 조절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필요하다면 더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비슷하게만 너비 조절해 놓고요. 각 셀의 내용들이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셀에서 두 줄로 바뀌지 않게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에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명 있는데요. 기관명과 표 사이에는 꼭 빈줄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기관명 입력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오른쪽 정렬까지 미리 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첫 줄인 제목으로 다시 이동해서 블록 설정하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먼저 글꼴 설정하면 되겠죠.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하고요. 책갈피 이름 자율주행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 위쪽에 덧말 작은 글자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블록 설정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입력해서 덧말 넣기 찾으면 없죠. 그렇게 찾아 없을 땐요. 메뉴로 찾으면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요. 입력 옆에 꺽쇠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덧말 넣기 보세요. 빠르게 찾을 수 있죠. 클릭해주고 덧말 넣는 상자에서 입력하고 덧말 위치 위 상태니까 바로 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제대로 나타났죠. 틀렸을 땐 위에 덧말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이제 아래쪽에 빈줄에 머릿말 만들게요. 쪽으로 간 다음에 머릿말 열고요. 머릿말, 꼬릿말 이걸 눌러주세요.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으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머릿말의 내용 자율주행 입력을 해주고요.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표의 캡션처럼 머릿말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만 수정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도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고 오른쪽 정렬 해놓고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머릿말도 수정할 땐 여기를 더블 클릭해 들어가면 머릿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단 첫 글자 장식, 장식할 이 최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서식 지정해야 되는데 이 도구인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서식에서 메뉴 여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선 몇 줄이죠? 두 줄에 걸치도록 이렇게 선택. 글꼴은 맨 위로 가서 찾아보면 글꼴 궁서 빠르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면색 열어서 여기는 색깔 표준색에서 노랑 지정하고 설정 이렇게 해놓을게요. 커서는 그러면 일반 글자인 맨 앞에 근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선 오른쪽에 보면 이 문단에 그림이 걸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림 삽입하면 돼요. 입력에 그림 위쪽에 그림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 이름만 보면 되죠. 그림 4.jpg 클릭해 문서에 포함 체크된 상태로 열기 해주세요. 자르기 하는 건 그림 클릭해서 위쪽에 자르기 있죠. 클릭. 그 다음에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났죠. 필요한 그림인데 여기에선 우측에 살짝 무슨 그림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살짝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 다음 왼쪽 아래 보서리 잡고 쭉 위로 올라가세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그리고 여백은 어느 정도 있든 상관없어요. 자르기 끝내는 건 다른 거 클릭, 자르기에서 이제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크기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40, 높이도 40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4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어울림 상태로 놓으면 됩니다. 아래쪽에 위치 설정은 가로와 세로 모두 문단,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체크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좋고요. 왼쪽이나 위에 기준값들,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림 탭 가주세요. 문서의 포함은 처음 삽입할 때 체크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지시를 보면요. 바깥 여백 왼쪽 2mm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백 캡션 탭, 여기에선 왼쪽 여기만 2mm로 지정, 나머지는 0 상태로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이제 클릭하고 움직이면 테두리에 점선이 보이죠. 그래서 위치 맞추기가 쉬워요. 위쪽에 테두리가 위에 첫 번째 줄, 문단의 첫 번째 줄과 맞게 이렇게 해놓고요. 오른쪽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로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래서 각 줄의 마지막 글자 있죠? 그게 다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맞다면 더 이상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맞지 않다 그러면은 제일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놓은 상태죠.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 키 한 칸씩 이렇게 하면은 글자 바뀌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글자들이 모두 맞으니까 바꾸지 않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죠.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죠. 한자 2개 바꿨고 여기 각주도 입력해 놨고요. 이제 첫 번째 중제목 할게요. 중제목 처음 설정할 때는 항상 이렇게 모두 블록 설정해서 작성하죠. 처음 지정할 거는 먼저 지정된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특수문자 띄어쓰기 한 칸 빼고요. 이만큼만 블록 설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색 하양, 음영색 파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영색은 여기서 설정을 못하죠. 도구에선. 그래서 블록 설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에 글자색 있죠. 여기에선 글자색 하양, 그 다음 음영색을 지정된 파랑, 표준색이죠. 여기에서 클릭해 지정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에 6개 내용 있죠. 이 6줄 블록 설정 같이 하세요. 여기는 문단 번호 기능하고 줄 간격도 있습니다. 줄 간격 까먹지 않게 미리 줄 간격 180%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블록 설정해서 한 다음에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들어가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가점 써 있는 거 없죠? 그런 게 없을 때는 제일 마지막 거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새 번호 목록 시작, 일수준 시작 번호 1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를 누릅니다. 그럼 수준 1수준 되어 있고요. 번호 모양은 먼저 바꿔야 되겠죠. 가나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나다 선택을 해주고 뒤에 점이 보여야 되죠. 번호 서식에 점이 나타나도록 여기 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작 번호 1부터 되도록 그렇게 나와 있고요. 1수준의 조건 지정되어 있죠. 너비 조정 20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렬 오른쪽 정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수준 이렇게 클릭해 지정하세요. 번호 모양이 이번에도 바뀌어야 되죠. 원문자 가나다 이걸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점 필요한가요? 없으니까 번호 서식에 있는 점을 없애세요. 시작 번호 1 상태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너비 조정값 2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건 30포인트죠. 정렬은 오른쪽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설정 누르면 저희가 선택했던 이게 1수준, 2수준이 바뀌어 나타납니다. 설정을 누를게요. 그럼 1수준만 나타나 있는데요. 2수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가 말고 아래쪽에 나다 써있는 이 2개 줄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서식 도구로 가서 오른쪽에 있는 한수준 감소 이걸 클릭하세요. 가나 원문자 바뀌었죠. 그 다음 나 있고요. 다라 써있는 이 2줄 블록 설정해서 다시 한번 한수준 감소 이렇게 해주면 가 원문자 가나, 나 원문자 가나 이런 식으로 6줄 바뀌었죠. 줄 간격 아직 수정 안 했다면 꼭 줄 간격을 180%로 바꿔 놓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중제목, 이번에도 역시 전체 블록 설정해주고 또 글꼴부터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꿔주고요. 이제 앞에 빈칸까지는 놔두고요. 뒤에 글자만 블록 설정해서 밑줄 지정, 그 다음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 있죠. 글자 위에 자율주행 이것만 먼저 블록 설정해주고 글자 모양 들어간 다음에 확장 탭에 가서 강조점 있어요. 목록 열어보면 같은 모양 찾을 수 있죠. 위쪽에 것 이렇게 찾아 선택 설정. 다음으로 글자 또 보면 단계도 동일하게 해야 되죠.
똑같이 글자 모양 들어간 다음에 강조점 같은 거 찾아 선택, 설정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표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표 안에 전체 셀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지시 안 되어 있는 것, 출력 형태 보이는 테두리 있죠? 그걸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전체 선택했으니까 바깥쪽 테두리 위아래 왼쪽 오른쪽 이거 하면 되겠죠. 단축키 기억하죠? 선 L키 누르면 되죠. 그래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한 상태로 동시에 두 개 지정할 거예요. 종류를 먼저 이중실선에서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하고요. 다시 한번 종류를 없음 선택해서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이렇게 두 종류 지정했습니다.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액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종류 지정할게요. 이번에도 이중실선 현재 블록 설정된 아래쪽 여기 아래쪽 테두리 지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설정 누르지 마세요. 여기에서 배경 탭으로 가야 합니다. 그라데이션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셀 배경에 유형 가로로 변경 그 다음에 시작색을 노랑으로 바꿔야 되겠죠. 표준색에서 할게요. 노랑 그 다음에 끝색을 하향으로 바꿔 놓으세요. 여기 종류는 줄무늬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정답 파일하고 출제되어 있는 거 보면 셀 높이들이 조금씩 커진 거 보이죠? 현재 이 상태로 놓아도 감점되진 않아요. 아래 공백이 더 많으니까요. 그냥 조금 더 키워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남는다면 이렇게 키우고요. 시간 남지 않는다면 그냥 높이는 조절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명 할게요. 오른쪽 정렬 미리 해놨죠? 글자 모양만 바꾸면 되겠죠? 들어가서 기본 탭 가주세요. 글꼴 지정된 것처럼 궁서로 바꿔주고요. 궁서 마우스 클릭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지정하고요. 그 다음 장평 95%로 줄여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설정 누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문서의 제일 하단 3페이지에만 대문자 2인데요. A, B, C, D, E 해서 다섯 번째죠. 그래서 쪽번호가 5로 시작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글자는 알파벳 E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이 비어있는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고 작업하면 적용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 보이겠죠. 도구를 쪽으로 가주세요.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여기에선 위치 오른쪽 아래 거 누르고요. 번호 모양은 알파벳 대문자죠. A, B, C 선택 시작 번호 5로 해야지 다섯 번째 글자가 나타나겠죠. 줄표는 필요 없으니까 줄표 넣기 해제하고요. 넣기를 해서 보면 바로 이렇게 알파벳 E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3페이지에 알파벳 E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요. F나 G 이런 게 나타난다면 여기에서 3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쪽번호하고 새 번호로 시작 있죠.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조판부호가 3페이지가 아닌 2페이지나 1페이지로 이동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정은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 제일 처음에 쪽 나누기로 했던 문제에서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니까요. 그 강의를 찾아서 강의의 마지막 쪽번호 지정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봐주세요. 현재 이 문제에서는 구역 나누기로 페이지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한 번에 3페이지에 제대로 2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선 남은 시간 동안 검토를 해주고요. 그 다음 최종 검토 끝났다면 파일 저장을 다시 한번 해서 검정색 글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 그 다음 퇴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